저는 한강 노벨문학상 축하드립니다. 저는 동갑내기 고향의 친구인데 경술생이죠. 만난 적은 없는 친구. 그래서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일랑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랑우회라는 일랑 선생님 제자 모임이 있는데 가끔 스케치 여행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버스를 한 대 빌려서 코스가 장흥하고 고흥을 가보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흥을 지나가는데 아마 일랑 선생님이 그 동양화를 공부하다 보면, 화론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은 풍수지리를 같이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도 풍수지리, 뭐 주역, 역학, 사주명리, 또 관련된 게 뭐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동양화 화론을 공부하다 보면 뭐 기 같은 거, 그런 것이 나와요, 책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또 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연결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풍경화를 그릴 때도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구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실경산, 진경산수냐, 이제 추상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보는 화폐에도 나오는 가장 추상적인, 자주 보는 추상적인 풍경화가 1월 5학도잖아요. 임금님 뒤에 병풍. 지금 저 이거 AS 중이에요. 예전에 미술 슈퍼에서 팔았던 것 중에서, 그때 좀 돈도 급하고 해서 이거를 좀 할인해서 팔면서 좀 급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급조해서 나간 그림은 가슴 속에 한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이라기보다는 겨울에 찬바람 들어오는 문틈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제 가슴 속에서 찬바람이 불어요. 이 뭐랄까, 좀 만족스럽게 완성해서 나가지 않은 그림이 있다. 그러면 가슴 속에 찬바람이 부는 거죠.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AS예요. 한번 아미고님 집에 갔던 걸 다시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걸 AS 해주겠다 그러면서 가져왔고, 물론 다른 아미고님들 그림도 다 AS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스케치 여행이 아니라 AS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그림도 이게 트위스트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 나사 쐐기를 박아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전에 작년 아트페어에서 팔았던 작은 소품들이 트위스트가 된 게 있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이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로 잡긴 했어요. 바로 잡고 막 타카 받고 했는데, 타카로 안 되고 쐐기를 박으니까 완벽하게 며칠이 지나도 이 수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역시 쐐기를 박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바로 잡히는구나.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이 AS 방법 자체가 얼마 전에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노하우가 생기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저는 이제 AS 여행을 떠날 건데, 일란 선생님 모시고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모시고 장흥 들려서
고흥에 가서 저녁에 이제 횟집에서 회를 먹는데 고흥에서는 양식 회가 없다. 그 얘기 또 처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장흥을 지날 때인데 사자산을 보는 거예요. 사자산. 그러면서 저렇게 저런 산의 모양을 문필봉이라고 하는데 저는 문필봉이 있는 데서는 대단한 문필가가 나오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흥에서 굉장한 문필가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문필이라는 것은 글도 해당하고 그림도 해당해요. 문필은 그러니까 시소화를 같이 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문필봉을 한번 쳐볼게요. 문필봉. 집의 북쪽에 문필봉은 풍수지리에서 산봉우리가 붓끝처럼 뾰족하다라는 지형인데 이는 집의 좌향이 문필봉을 향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 집의 모양, 집의 또 방향이 그러면은 아마 어쩌면 한강의 집의 좌측에 사자산이 있을 확률이 있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청관산 쪽으로 알고 있으니까 맞겠네요. 문필봉을 향한 집은 일반적으로는 집안에 아주 큰 문장가나 문필가를 배출한다는 것이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문필봉이 그렇다. 그래서 사자산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사자가 엎드려 있는 모양인데 장흥 시내 쪽에서 보면 문필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산을 문필봉으로 평가한 사람이 있나 볼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고 어떤 분이 이제 장흥에서 이 세 개의 산을 연결된 산이 있는데 자 보성의 일림산, 사자산, 제암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일림산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일림산. 그러니까 태양의 숲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림산 회용봉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한강 같은 경우에는 사자산이나 천관산의 그 영향하에 있는 어떤 곳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장흥이 유독 문필가가 많긴 해요. 이청준, 많이 몰라요. 문필가 많이 모르는데 이청준, 한강, 한승원이 이제 한강의 아버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분이 있는데 그 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장흥 쪽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 경상도에 가서 들었어요. 경상도의 어떤 문인한테 어디서 왔냐 그래서 장흥에서 왔다 그랬더니 장흥에가 그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니 일란 선생님이 사자산을 보면서 한 20여 년 전에 15년에서 25년 20년 전쯤일 것 같은데 스케치 여행을 다닐 때 사자산이 문필봉이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유독 근데 저는 장흥에서 가장 좋아하는 산이 억불산인데 1억 명의 부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억불산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항상 유토피아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1억 명의 부처랑 같이 삶을 사는 거죠. 그야말로 지상낙원 유토피아의 세상이겠죠.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모두 함께 국가적으로 축하해야 할 만한 일이죠. 그 소식을 듣고 사자산이라는 장흥의 문필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 이름들이 대단하죠. 장흥이 천관산, 제암산, 사자산, 억불산, 그다음에 일림산. 일림산은 이제 보성 쪽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림산 줄기의 마을이었고, 행정구역은 장흥이지만 주사는 일림산이었죠. 그 마을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제 고향 마을에 가면은 회용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회용봉이라는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논두렁의 기운이라도 받아야 뭐 인물이 나온다라는 그런 옛 풍수지리에 관한 명언이 있어요. 명언. 그래서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왔을 때 제가 그 풍수지리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란 선생님이 했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그림 AS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 작은 그림에 여기에 은하수가 없으면, 그때 제가 시간적으로 쫓기기도 했고 이거를 좀 할인가로 팔다 보니 은하수를 많이 생략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있고, 이거는 은하수를 제가 그렸는데, 은하수를 그려 넣으면 또 그림이 훨씬 생동감이 있거든요. 그려 넣었는데 이 그림은 안 그렸어요. 그래서 이 작은 그림 가지신 분 중에서 아미그림들 여기 은하수가 없다 그러면 AS 신청을 하시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약간 이게 은하수가 냄새가 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날씨 좋을 때, 너무 춥거나 하면 안 되고 날씨 좋을 때 밖에서 이 은하수를 그려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은하수와 함께 이 태양을 좀 더 그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꽃행성도 조금 손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보면은 어디를 손봐야 되겠다, 이게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벽에 걸려있다가 떨어져서 액자가 망가졌는데, 그래서 액자도 좀 수리를 했고, 이게 MDF에 프린트된 거라서 물에 약하거든요. 습기에. 그래서 물 좀 조심해 주시고, 아무튼 AS 여행을 떠나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작은 그림 사신 분은 이게 트위스트 됐나 평평한 유리판에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까딱까딱 해보는 거예요. 전면을 이렇게 대봐도 되고 이렇게 대봐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뭐 1, 2mm 정도는 막 틀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보면 이렇게 밥상 흔들리듯이 살짝 흔들리면 평평한 곳에 놨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쐐기를 박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 말했고요. 계속 AS를 해서, 이게 그림이라는 게 현장에서 AS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좀 마음이 급하죠. 집에 그림이 걸려 있다가 떼게 되면은 되게 허전하거든요. 어제는 판화 4개 하고 피에타를, 희망의 손 피에타를 보냈어요. 근데 택배 포장하는 게 상당히 힘도, 테이핑이 엄청난 노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몰아서 하는 이유가, 택배 포장을 한번 하고 나면 정말 그 이후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일이더라고요, 택배 포장이. 네, 그래서 오후에 한 3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걸린단 말이죠. 그러고서 우체국에 딱 보내고 쉬는 거예요. 택배 포장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좀 되게 신경 쓰이죠. 안전하게 해야 되고,
한 3겹으로 해서 보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